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종손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음복하는 행위들을 학생들에게 권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우리 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술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흔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사는 집 주변에도 시장이 있고 옆에 굉장히 막 번화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가보면 온통 막 불야성이죠. 그리고 술에 취한 분들도 정말 많고 술집이 정말 많고 그리고 술을 정말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편의점에 가도 뭐 마트에 가도 술이 널려 있죠. 그리고 한국은 술의 도수도 굉장히 높은 소주가 굉장히 많이 판매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주보다는 그 맥주를 많이 마신대요. 일본이 훨씬 더 알코올 중독이 낮다고 합니다. 한국보다는. 한국이 굉장히 강한 술을 많이 먹고요. 술도 중독약물과 동일하게 도파민이라는 걸 분비하면서 우리에게 그 행위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합니다.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바로 술이고요. 갇혀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죠. 억제되어 있던 걸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느슨해지고 실제로 성욕도 오르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술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술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으로는 일단 술이 지나가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식도랑 구강, 위, 췌장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뭐 췌장암 그리고 위암 그리고 그것들이 간으로 가서 간을 부담시키는 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뇌죠. 뇌가 이렇게 쪼그라져요. 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유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성 치매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 B1의 고갈과도 밀접해서 제가 약국을 할 때 보면 정신과 병원이 앞에 있는데 술 많이 드시는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B1을 복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뇌가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이 치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내 몸에 대한 해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발생해요. 술을 오래 먹다 보면 우울감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또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의력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떨어져요. 여기가 마비되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어때요? 생각하지 않던 행동들 하죠. 술 먹은 상태에서 자살한다거나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성폭행이나 폭력 같은 걸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운전할 때도 행동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갈치자로 걸어요. 담배 피우고 갈치자로 걷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갈치자로 걸으면서 행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상대방을 그렇죠.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하는 게 바로 그거고요. 가정적으로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 생활 잘 못하니까 직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고 이게 알코올 중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막 직장에서 부장님이면 막 술도 엄청 많이 드셔야 되고 그죠? 막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막 술 먹이고 이런 게 하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사실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회식도 잘 하지 않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적당히 드셔야 되고 중독될 정도로 먹는 건 굉장히 해롭고요. 특히 해장술을 먹을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술은 술로 푼다 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렇죠. 새벽이 되면 금단 증상을 느낄 정도니까 꼭 그런 분들은 바로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마더세이프라고 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위험한 약물 상담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임신 중에 술을 먹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설문해보면 25% 여성들은 임신 중에 뭐 술 좀 먹는 거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임신 중에 알코올을 섭취하면 아이가 발달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인중이 굉장히 불명확해지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현저하게 가늘고요. 눈의 가로 길이가 짧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이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태어나고 있고 발달 장애로 굉장히 평생을 고생합니다. 가임기나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임신했다면 임신 중에 술 먹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우리가 사실 한 가지 꼬집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사실. 근데 저도 어릴 적에도 많이 느꼈고 아버님한테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제사 지낼 때 꼭 음복을 하라고 해요. 어릴 적에도 저도 청소년만 돼도 벌써 음복하라고 해서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린 나이에 술을 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종손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음복하는 행위들을 학생들에게 권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 부분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여서 한국에서는 꼭 좀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